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농구대학 원석현입니다. 이제 떴다 안 해요? 힘듭니다. 아, 그렇죠. 저희 지금 며칠째입니까? 맞아요. 저희가 지금 네. 뭐 금, 토, 일, 월 뭐 내일까지도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제 여자친구보다 더 오래 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 여자친구라고 생각해요. 예.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너너너너. 그것도 언제쯤 예, 신곡이 지금 나왔네 또. 8월 넷째 주 WKBL 룸앤 팩트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가대표 평가전 네. 있었고요. 저희가 청주에서 1차전을 봤고요. 네. 그다음에 뭐 6개 구단 지금 소식들 지금 나와 있고 BNK가 또 캐세이 라이프와 평가전을 가졌는데 저희가 실시간 와. 중계를 했습니다. 네. 야 반응도 아주 뜨거웠고. 아 그렇습니다. 야 우리 자매님들 저희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실 줄 몰랐는데 아 고맙습니다. 아주 후원도 해주시고 슈퍼챗을 쏴주시더라고요. 네, 아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고마웠고 뭐 네. BNK 쪽에서도 경기력도 좋았고 실시간 중계도 좋았다. 그리고 네. 한상진 우리 배우님, 네. 특별 해설위원님, 예.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거의 묻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진짜 거의 원맨 킬이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진짜 많이 아세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는 그런 너무 시간이었다. 반응도 괜찮았고 양쪽에 합쳐서 거의 한 500분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네, 조회수도 뭐 꽤 그 정도면 나왔고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자. 성공 보증 수표죠. 네, 그렇죠. 네, 흥행 보증 수표. 저희가 가면 뭐 류동혁, 네. 원석현. 네, 그렇죠. 자, 댓글을 선정체에서 댓글부터 네. 수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J C님께서 컨텐츠 투척해 봅니다. 아이 좋아요. 두 분이 하시면 흥미로울 것 같아서요. 네. 첫 번째로 NBA 올스타전처럼 드랩 방식으로 팀 류동혁, 팀 원석현 12명 엔트리 구성해 보기. 이야. 좋습니다. 요거는 올스타전 직전에 저희가 특집을 한번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좋은데요? 예, 이거 정말 좋고. 네. 두 번째로 공격 수비 각 세부 특성별 선수 베스트 3 선정. 예를 들면 투맨 게임이나 가로 수비나 세로 수비나 아이솔 등등. 이거 좋아요. 네. 이거는 생각보다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네, 이거 약간 보류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하나씩만 이렇게 네. 끼워 넣어도 되죠.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세 번째. 네. FIFA나 NBA 2K처럼 선수 능력치 매겨보기. 리그 진행하면서 계속 조정해주고. 저 요거 재밌는데 이건 진짜 일커질 것 이거는 같아요. 네. 정말 손이 많이 가서 네네. 이거는 뭐 어디서 NBA 2K나 이런 데서 저희가 후원을 해주면은 네네. 예, 그럼 그때 한번 같이 좋죠. 같이 레이팅 매겨보고 맞아요. 예, 자신 있죠. 예. 저희가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쟁겨놓고 네. 나중에 또 이렇게 하는 걸로 날로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리브 브랜드님께서 이분도 저희 자매품님이신데 네. 허요원 선수 팬이지만 정말 아쉬운 2경기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난 예선전에서 이해란, 이소희, 박지현이 있어서 가드로 리딩이 되더니 이번엔 언니들이 더 긴장하고 뭘 할지 모르는 느낌. 아직 어려서 첫 플레이 거의 당황한 느낌 들더군요. 많이 느끼고 발전하기를 그러셨는데 네. 이거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살짝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국가대표 평가전을 할 때 한번 왜 허연 선수가 좀 부진했는지, 네. 그리고 정선민호가 지금 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떤 숙제가 좀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폭풍 선비님께서 항상 댓글 뭐 단골 손님이시죠? 너무 예. 고맙습니다. 저도 대담한 예측 5가지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MVP 박지수, MIP는 김진영이다. 네. 왜냐? 김진영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팀이 현재 신한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올해 폭풍 성장을 할 거라 예측해 봅니다. 네. 두 번째, 에이스가 바뀌는 팀은 세 팀이다. 신한, 삼성, BNK다. 신한, 삼성, BNK. 좋아요. 네. 세 번째, 2위부터 5위까지의 승차는 6게임 이내일 것이다. 제발. 예, 지난 시즌은 10경기였다. 야, 이것도 진짜. 예. 격차를 조사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예. 야, 좋습니다. 저희 자매품님들 수준이 이 정도에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번째, 신한은행은 팀 3점 1위와 팀 실책 1위를 동시에 차지할 것이다. 이야, 예리하신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네. 다섯 번째, 프로는 KB, 우리, 삼성 그리고 신한이다. 오, 저는 네, 어제 평가전 보고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연습 경기. 네네. 네. BNK가 캐세 라이프 보고 뭐 단지 그 한 경기뿐만 아니고 이제 팀 컬러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기자들이 연습 경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네. 비시즌 때. 네. 그래서 한 경기만 보고 너무 설레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저희도 정말 연습 경기 많이 보지만 좀 다르더라고요. 최근 제가 본
한 5년 동안의 연습 경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경기였어요. 예, 솔직히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있었어요. 예, 예. 정말 빠른 시간에 많은 거를 바꾸고 있구나 비행기가. 네, 왜 그런지 또 예.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홍핑님께서도 똑같은 이제 예언을 한번 해주셨는데 키아나 박혜진이 베파 가드에 유력해 보인다. 그다음 두 번째 의외로 박지현 김단비 중 한 명이 어시왕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수비왕은 박지수가 가장 유력하고 박지수를 잘 틀어막는다면 김단비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세 번째인데 박지수가 신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정규리그에서는 우리은행이 우승할 것이다. 네 번째 하나원큐는 여전히 라운드당 1승이면 성공적일 것이다. 다섯 번째 베파는 키아나 박혜진 강희슬 지난 박지수. 와 정말 과감한 예측을 해주셨네요. 예. 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가장 어려운 건 5번이죠. 5번. 왜냐? 진한 선수가 센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네. 박지수 선수랑 표를 나눠 먹죠. 아 그렇죠. 아무리 그러니까 잘해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 그 포지션에 좀 그 유연함 이런 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예 포지션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아 맞아요. 아니면 뭐 백코트 프론트 코트 정도만 나누거나. 네, 그냥 아예 없어. 이게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맞아. 싶어요. 굳이 뭐 포드 나누고 센터 나누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특히 외국인 선수가 없어지면서 네. 포지션 퍼기가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거는 조금 더 그런 거를 막는 그런 게 아닐까 좀 싶어서. 맞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박지수나 진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센터진이 활약이 미미해요. 근데 포드는 엄청 다들 잘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베스트 5를 누구를 주고 어떻게 맞습니다. 할 거예요? 센터진이.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다가 시즌 개막하기 전 한 1, 2주 전쯤에 연맹분을 한 명을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오고 연맹에게 건의한다. 팬분들한테 받고 저희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 얘기하는 시간. 실시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연맹분 한번 그 고민 한번 마음의 준비 일단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 주제를 갖다 채택하지 않을지는 우리 마음이니까. 저희 마음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정진경 본부장까지 불러가지고 운영적인 심판 분 얘기하고 홍보팀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좋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6개 어쨌든 긴장하시라고. 긴장만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일단 6개 구단 소식하고 그다음에 대표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뭐 그렇게 큰 여기도 없어서 왜냐면 대표팀 빠져 있고 열심히 훈련 중이고 박신자컵 명단을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래서 박신자컵에 나갈 선수들 그리고 거기 주목할 선수들까지 해서 6개 구단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원큐는요 이번 주에 22일 대학 선발이랑 6경기 한 차례 갔고요. 23일에 프로필 촬영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겠네. 24일에 U18이랑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모든 6개 구단들이 사실 대표팀 선수들이 주축이지 않습니까? 주축 선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 밑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주전이 아닌 선수들의 어떤 유망주들을 키우면서 박신자컵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자. 이런 이제 정책을 가지고 가는 팀들이 대부분이죠. 박신자컵 명단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하나원큐는 박신자컵 명단이 간단합니다. 선수단 전원입니다. 그렇죠. 신지현 선수, 양인영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 가 있는데 어떤 선수가 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떨어지면 여기 합류하는 겁니다. 그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떨어지면 합류입니다. 그 외 선수단 전원이 박신자컵에 참석을 합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지금 하나원큐는 자신의 어떤 전력을 뭐 감추고 이럴 필요가 없이 전력을 다 해가지고 일단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메우고 강점이 있으면 강점을 살리고 그리고 그 유망주들 그대로 끌고 가면서 정규리그의 기세를 갖다 올려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신자컵 그렇게 가는 건데 저는 너무 좋다고.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선수단의 그런 전력 같은 걸 좀 냉정히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멤버 중에서 워낙 하나원큐 선수단이 젊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선수가 박신자컵에 왜 나와? 이럴 만한 선수도 없고 맞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원큐 사실은 이제 뭐 정예림이라든가 김혜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변수지 않습니까? 올 시즌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원큐의 어떤 성적이 변화할 수 있고 김도환 감독이 이제 신지현이나 양인영 그 원투펀치인데 원투펀치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겠다 그랬을 때 이 선수들의 어떤 활약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 선수들 외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미연 선수 있고 최민주 선수 있고 최근에는 이채은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선수
그냥 아예 요새 연습 경기나 이런 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코치님 저 이래도 안 쓸 거예요? 네. 혼자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외곽 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실 외곽 슛이 원래 있는 선수고 수비도 굉장히 좋고요. 언니를 닮아가지고. 그렇죠. 이주연 선수 동생이죠. 네. 그래서 괜찮은데 어깨 부상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난 몇 년간 계속 달리고 있어서 이 어깨 부상 때문에 슛을 쉽게 못 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어깨 부상이 이 통증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슛이 나가니까 이 선수가 정말 위력적인 지금 모습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신자컵도 이 선수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원큐 자체도 박신자컵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주목할 선수 이치현 선수. 여기 뭐 박소희도 그렇고요. 정예림, 김혜나, 뭐 김지영 선수 워낙 뭐 유명한 선수고. 뭐 이하은 선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 이하은 선수도 있고요. 김혜지 우리 예진아 씨, 예진아 씨도 있고. 자, 그래서 하나원큐 기본적으로 하나원큐에서 박신약을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김도환 감독이 어떤 그 지금 팀의 케미를 끈끈하게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첫 번째 평가가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팀은 캐세이 라이프랑 평가전을 BNK처럼 두 경기를 치러서 1승 1패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캐세이 라이프 지난 어제 저희가 실시간 중계했는데 굉장히 위력적인 팀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대만의 국가대표가 7명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에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몸싸움이 좋은 그런 팀입니다. 제 생각에는 캐세이 라이프는 올 시즌을 기점으로 박신자컵에 참석을 하든 참가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앞으로 여름마다 다른 팀들이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습 상대로는 최적이에요. 정말 최고입니다. 그 왜 최고냐면 사실은 이제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 이제 남자 팀들 뭐 연합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다른 팀들 같은 경우 이제 여자 팀들끼리 연습 경기를 하는데 부상이 조금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체력을 갖다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남자 팀하고 스피드 훈련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자 팀들하고 같이 하는 게 실전 경험이나 이런 부분 쌓는 데 더 낫다.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데 캐세이 라이프는 두 개가 다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남자 팀과 했을 때는 정말 이제 트랜지션이나 이런 게 빠르기 때문에 힘 싸움이나 몸 그 스피드 싸움 그 훈련은 되지만 아무래도 남녀의 차이 그리고 남자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제 여자 프로팀 선수를 상대로 정말 세게 하면은 다칠까봐 약간 그런 마음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막 그런 압박이나 이런 접촉은 좀 어렵잖아요. 그게 단점이 있는데 캐세이 라이프는 정말 그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요 시기가 사실 캐세이 라이프가 전주를 할 수 있는 시기. 왜냐하면 캐세이 라이프 같은 경우 이제 선수들이 대표팀이긴 하지만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 프로 형식으로 지금 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때 이제 캐세이 라이프를 불러서 같이 하면 서로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경기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치열했지만 코트 밖에서는 서로 다 젠틀하고 선수들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신자컵 삼성생명 명단은요. 이주연, 최서연, 조수아, 신이슬, 강유림, 박혜미, 김한비, 이수정, 임규리, 이명관 그리고 이해란이 들어가죠. 이해란. 네, 대표팀에서 지금 탈락이 됐는데 뭐 이해란 선수는 차세대 에이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발통증이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발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MRI 검사를 했을 때 큰 부분은 아니다. 맞습니다. 뛸 수 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근데 뭐 한 가지 팬분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이해란 대표팀 아프다고 나오더니 여기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대표팀에 있었을 때부터 그 통증은 어느 정도 있었고 그 대표팀에 있을 때는 진통제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이게 선수들이 먹는 합법적인 그런 진통제를 먹으면 참고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제 대표팀 코치진에서 판단하기를 그렇게까지 먹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제 내부 그 나간 거기 때문에 합의해서 이제 간 거죠. 전혀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해란 선수는 사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 정규리그도 그렇지만 박신자컵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주목해야 될 선수 이해란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이주연이나 뭐 조수아, 신이슬, 강유림, 박혜미, 김한비 아유 많다. 이명관, 뭐 이수정, 임규림 엄청 많은데 그래서 삼성생명이 사실은 박신자컵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생명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배혜연, 윤여빈 빼고는 다 나온다. 그렇죠. 여기도 한국처럼 뭐 대표팀 빼고 다 나온다. 박진혁 또 빡세지겠네요. 맞습니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LIF와 평가전을 저희가 중계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충격을 먹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팀 잘 변하고 있다. 우리가 대담한 예측을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기를 보고 좀 했으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충격을 먹었느냐? 이 부분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겠죠. 좀 어떤 부분에 충격을 먹었습니까?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개인별로 좀 다룰 수 있는데. 일단 저는 박정원 감독님 작년에 농구를 어떻게 했나 싶어요. 왜냐면은 어제 경기를 보니까 코트를 정말 어떤 선수가 들어오든지 이 선수가 3점 슛이 있든 없든 코트를 정말 넓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스페이싱을 좋아하는 감독님이 작년에는 그 좁은 코트에서 어떻게 농구를 했나? 그렇죠. 답답해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화를 안 내셨나? 왜 이렇게 스페이싱을 좋아하시는 감독님이었나 싶을 정도로 넓게 쓰고 그러니까 어제 실시간 중계 초반에 원성희 기자가 드립을 날렸잖아요. 팀 컬러가 뭡니까? 그러니까 검은색. 뭐 이렇게 나시잖아요. 검은색 유니폼이고 빨간색에서 검은색 유니폼이 있다고. 근데 BNK가 진짜 팀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BNK는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게 그냥 객관적 전력 이소희 좋아. 안혜지 괜찮아. 진한 괜찮아. 김한별 들어왔어. 컨디션 좋으면 좋아. 이 선수들이 그냥 자신의 기량을 가지고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스페이싱은 약했단 말이죠. 맞아요. 스페이싱이 약하다 보니까 객관적 전력 이상의 뭔가가 나오지 못했고 경험이 살짝 부족하다 보니까 수비에서 세부적인 어떤 수비의 문제점들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BNK는 저 팀이 강하긴 한데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평가를 좀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좀 변할까 이렇게 봤을 때는 글쎄다 좀 봐야 되겠죠 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어제 게임을 봤을 때 일단 왜 한엄지를 갖다 데리고 왔느냐라고 보면 일단 김한별이 지금 몸 상태 되게 좋고요. 안혜지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한엄지가 신한은행에서는 보조적인 부상이 있다 그랬는데 보니까 별다른 게 없어요. 제일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근데 한엄지가 딱 들어오면서 김진영과는 또 다른 게 김진영 같은 경우에는 김진영이 굉장히 터프하고 리바운드 잘 잡고 수비도 잘하는 그런 선수지만 스페이싱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약간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혜지나 이소희 또는 거기에 따른 이제 진한이나 김한별 2대2 공격에서는 좀 찌그덕 거리면서 갔다는 건데 근데 한엄지는 안쪽에서 컷인을 할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와주면서 너무 똑똑해요. 골 밑에서 어떤 스페이싱을 넓히고 넓히면서 그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페이싱을 활용하게 되니까 어떤 게 생기느냐면 김한별이 공을 많이 안 가져도 돼요. 그리고 안혜지는 뿌려줄 수 있는 패스의 어떤 그 루트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김한별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페이싱 농구를 자연스럽게 하니까 팀 전체적인 어떤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제 오는 길에 기차에서도 생각을 한 게 작년에 기차에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왔죠. 저는 어제 실시간 중계하고 난 다음에 완전 뻗었어요.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오면서 내일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하면 될까? 저는 작년에 생각했던 이거예요. 이소희가 계란입니다. 이소희 계란. 진한 단무지. 김한별 햄. 고사리. 고사리. 이렇게 또 안혜지? 안혜지 얘기했나요? 햄. 이렇게 있으면은 작년에는 공깃밥이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그냥 따로 밥 한 입 먹고 이렇게 따로 먹었어요. 근데 그 한엄지 선수가 김이에요. 김이고 고추장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선수들을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진짜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김밥으로 말거나 이제 김밥으로 먹거나 비빔밥으로 먹거나 이제 조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 역할이 자꾸 저희가 너무 진짜 몇 달째 한엄지 선수의 역할론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제 경기를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선수가 인사이드랑 바깥에서 이거를 조화를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이 너무 좋은 재료들을 이제 조합이 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엄지가 그렇게 해주니까 김한별도 다재다능함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BNK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받았고 그래서 이 팀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최정상 지금 뭐 KB하고 우리은행을 2강으로 놓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2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박신자컵에는 지금 많은 선수들이 빠지죠. 네. 김시온, 이민지, 이주아, 박경림, 김지은, 고세림, 문지영, 최민주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김영학 코치가 이제 세컨 코치인데 김영학 코치가 박신자컵 벤치를 맡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코치, 수석 코치인 변현학 코치는 박정은 감독과 함께 이제 핵심 코어들을 담당을 하고 당금질을 하는 걸로 이제 빠져요. 맞습니다. 즉 이제 BNK는 일단 박신자컵은 진짜 박신자컵이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주축 선수들이 좀 어렸기 때문에 이소희나 지난 선수를 막 투입을 하면서 거기에 경험을 얻었다면 이제는 뭔가 칼을 숨기고 박신자컵은 박신자컵일 뿐이라는 이제 태세 전환. 그게 약간 이제 그런 거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규리그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박신자컵이라도 일단 뭐 조금 여기라도 우승해보자 이런 마음. 그렇죠. 당연히 이런 건 100%는 아니겠지만 이게 좀 있으면 이제 BNK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정규리그. 그렇죠. 우리 플레이오프 갈 건데 해볼만한데 이건 진짜. 박신자컵은 진짜 우리 애기들 마음껏 뛰놀 수 있게 경험 줘. 우리 일구는 플레이오프 높은 데 갈 건데. 그렇죠. 그리고 박신자컵에서 또 목표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이민지라든가 아니면 박경림이라든가 특히 이제 최민주 우리가 지금 주목해둔 최민주 선수였는데 최민주라든가 문지영 이런 선수들의 성장폭을 이제 넓히는 경험치를 박신자컵에서 매기면서 이 선수들이 백업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딱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최민주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민주 선수는 당장 지금 이제 내부 평가에서도 이 선수는 바로 내년에 1군 식스맨 갑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레디 됐다 이미.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만해요. 좋더라고요. 그 센터인데 프레임이 좋아요. 좋은데 순간순간 커딩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재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이제 설익은 김민정, 약간 조금 설익은 엄서희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선수 엄서희 선수랑 좀 다른 거는 뭐 아직 엄서희 선수만큼 레벨은 아니겠지만 그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 와중에 3점을 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BNK 코치는 그거예요. 너 노력했어? 제주도에서 열심히 하는 거 봤어.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알아. 그럼 뛰어야지. 그렇지. 오케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팀이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소희 선수 지금 코로나 후유증이 좀 있는데 이소희 선수가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에 방역 택시를 타고 BNK 그 기장 연수원으로 바로 이동을 했죠. 원래는 이제 자택에서도 할 수도 있고 기장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데 팀에서 여기 와서 하는 게 약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낫다.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와서 왔고 첫 한 이틀 3일 정도는 이제 두통을 호소를 하다가 어제 그저께 이틀 전 오후부터 좀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고 뭐 매니저님이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소희 선수는 정말 음식도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다고. 그렇죠.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 메뉴 먹고 싶은 거 없으면은 아무거나 주세요 하고 아무거나 주면 정말 잘 먹고.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밝게 잘 있다고.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도 하기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BNK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안혜지 선수가 진짜 허연 선수가 어시스트 왕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대담한 예측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거기 일부분 동의를 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두 선수의 어시스트 경쟁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한은행은 24일 날 대학 선발과 연습 경기를 한 경기 치르고 이제 박신자컵을 치릅니다. 여기 박신자컵 멤버가 장난이 아니에요. 좋으네요. 변소정, 고나연, 이혜미, 강계리, 김아름, 이유진, 장은혜, 김진영, 이다영까지. 네. 왜 김소니아는 안 나오나요? 김소니아까지는 어떻게 좀 빼주셨네요. 그러네요. 여기도 거의 지금 1.5군 정도 되는 그런 멤버들이 나서네요. 일단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일단 이 멤버에다가 그 대표팀 김태현 대표팀 명단의 추후 여부에 따라서 김태현 선수가 명단에는 일단 합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태현 선수도 이제 탈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같이 벤치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목해야 될 선수 일단은 박신자컵 신한은행도 우승 후보네요. 저는 여기가
가장 큰 우승 후보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지금 김진영과 김아름이다. 강계리까지. 강계리다. 예. 아 세다. 예. 세. 제가 듣기로는 이 팀의 컨셉은 일단 사실 젊은 선수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중고참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일단 팬들을 재밌게 해주자. 무조건 닭공. 그렇죠. 예. 평균 100득점. 아 트랜지션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스몰 라인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예. 진짜 신나는 농구 한번 보여드리고 오자. 예. 신나는 행. 예. 신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무리하면 신신 파스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신나. 예. 예.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선수 변소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 물론 이제 뭐 강계리라든가 김아름이라든가 김진영 또 이다현 선수도 뭐 주목해야 될 선수이긴 하지만 변소정 선수는 지금 신안에서 특별히 키우고 있는 그리고 올 시즌에 6맨 7맨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다현 선수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센세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다현 선수를 그 자리에서 먼저 이렇게 막 쓰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 둘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는. 네네. 근데 변소정 선수가 이다현 선수한테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 앞서고 있는 부분은 수비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예, 그런 게 확실히 좋아가지고 스텝이 굉장히 좋고요. 네. 지금 팀에서 가장 안정적인 스텝을 가진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이다현 선수는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 그 슈팅 능력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수인데 좀 이제 공격에 좀 특화돼 있다면 변소정은 공수 겸장 맞습니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비에서 그 원상현 기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신예들이 경기를 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수비. 네 맞습니다. 변소정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박신자컵에서 안쪽에서 기록은 이다현 선수가 더 두각이 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선수한테 맡겨두면은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지만 변소정 선수의 그런 좀 수비적인 능력이나 굳은 일 이런 것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선수 파워가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만 된다면 스페이싱을 창출을 하면서 돌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장이동 체육관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면서 주력 선수들이 사실 대표팀에 거의 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횡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 라트비아 평가전에서도 박혜진, 박지현, 그다음에 최이샘, 뭐 김단비, 예, 뭐 네 명은 뭐 빠질 수가 없는 멤버니까요. 그렇게 됐고 또 그 네 명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은행은 백업진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어떤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갖다 쓰고 있고 박신자 컵에서도 김정은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고아라 선수는 아직 근데 무릎 쪽에 좀 부상이 있어서 그렇죠. 박신자 컵에는 어려울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30세 그 이상 출전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올 시즌에 이거를 적용할까 말까 지금 내부 회의 중입니다. 아마 내일쯤 그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쯤 회의를 통해 발표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다.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그렇게 있는데 고아라 선수는 부상이라 그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오승희 선수는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있어요.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살짝 불편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한 어떤 훈련이 아니라 근데 팀 훈련은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오승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짧게 뛸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뭐 유성호 감독 이제 선택에 달려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박신자컵에서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박신자컵의 영원한 약체 아닙니까? 그렇죠. 워낙 이제 항상 매년 1군이 강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백업진은 좀 약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렇죠. 근데 이 박신자컵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위성호 감독이나 전주훈 코치는 박신자컵을 대비한 어떤 패턴 훈련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선수 김은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김진희 선수가 나오면서 근데 김진희 선수가 있던 지난 시즌에도 진짜 낭중지추 좋은 선수는 뭐 어떻게 잠깐을 뛰어도 이제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진짜 잠깐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선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키가 살짝 작긴 한데 기본적으로 파워가 있고요. 그리고 센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선수의 가장 좋은 부분은 깡다구예요. 깡다구. 그렇죠. 예. 깡다구 있고 슛도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유성 감독 얘기는 뭐냐면 김은선 선수가 고교 시절에는 슈팅을 자기 타이밍에 그냥 쏴도 뭐 블록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프로에 들어와서 슛이 살짝 난조인 이유는 그 타이밍을 좀 빨리 땡기는데 거기서 혼란함이 살짝 왔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슈팅 타이밍을 정상적으로 가져가라, 찍히든 말든. 근데 그렇게 해도 너는 안 찍힌다. 왜? 슈팅 타이밍이 기본적으로 좀 빠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허연 선수하고 좀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연 선수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스킬에 있어서는 허연 선수가 국내 최고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블을 할 때 포켓 드리블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잡아서 이제 드리블하는 그 드리블 능력은 거의 최고 수준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크로스오버 상당히 좋고 그래서 1대1에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헤지테이션 리듬이 허연이 너무 좋아요. 네. 거기 이제 천재적인 어떤 그 농구 센스 이런 걸 가지고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크리스 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은선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김은선은 약간 좀 직선적인 스타일이긴 해요. 직선적인 스타일인데 그 센스는 너무너무 좋고 슈팅도 굉장히 좋고 좀 더 빨라요 이 선수가. 그래서 이 선수는 정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마 우리은행 팬분들께서도 올 시즌 박신자 컵은 정말 김은선 선수 보는 맛에 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나윤정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슈팅 컨디션 굉장히 좋은 그런 편입니다. 그런 편이고 노현지 뭐 나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한선우 방보람 선수도 지난 시즌에 많이 이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 많이 뛰는 거 보면서 팬분들께서도 나름 또 이제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박신자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이 뭐 지금 이제 여전히 박신자컵에서는 최약체죠. 약체인데 예년처럼 좀 무기력하게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말 약간 사실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은행의 박신자컵은 정말 선수가 너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진짜 이렇다 할 유망주도 사실 그렇지 않아.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하니까 갔다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올해는 약간 의무방어장 같은 느낌이었죠. 약간 올해는 진짜 좀 뭔가 해볼게. 뭔가 유망주들 볼 유망주들도 굉장히 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마지막으로 KB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가 지금 박신자컵에 비상이 걸렸어요. 맞습니다. 작년 KB가 파란을 일으키면서 우승을 갖다가 차지를 했는데 그래서 KB도 사실은 이제 시즌 준비를 갖다 굉장히 잘하는 팀으로 바뀌었죠. 김한수 감독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였기 때문에 그리고 백업진이 좋기 때문에 박신자컵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주축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잘 되는 팀의 전형이 뭐냐? 그런 이제 팜에 있던 유망주들이 1군으로 너무 잘 정착을 해버리면 우리은행이나 KB 같은 문제가 나오죠. 당장 지난 시즌에 박신자컵의 주역이었던 허예은이랑 김소담이 어디가 있냐? 대표팀에 가 있어요. 커도 너무 잘 커버렸어요. 너무 잘 커버려가지고 박신자컵이 갑자기 횡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그 맹활약을 펼친 우리 성가희 선수가 또 안타깝게 성가희 선수의 그 정말 페이더웨이 전매 특허 같았던 그 미드레인지가 아직도 좀 눈에 선한데 그렇게 나가가지고 좀 횡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신자컵에 엄서희, 이윤미, 양지수, 최지선, 이혜주, 박지은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세 이상 출전 제한이 해제될 경우에 선수들이 지금 너무 없잖아요. 부상 염려가 있어서 염윤아 선수랑 최희진 선수가 그냥 가가지고 옆에서 벤치 옆에서 이렇게 야 힘들면 잠깐 나와 하고 뛸 수도 있다. 그렇죠. 점검차. 염유나 최희진이 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KB의 주목할 선수는 역시 엄서희 선수. 그렇죠. 엄서희 선수가 아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태백 그 전지훈련에 2주 전인가 갔다 왔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맞아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비시즌 때 살을 진짜 제일 많이 빠진 선수 2명이 한엄지 엄서희 2명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보면 몰라봐요. 그렇죠. 한엄지 선수는 살도 많이 빠졌는데다가 그 KCA 라이프와 1차전 때 눈을 맞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등번호 33번으로 알아봤는데 지금 그래서 엄서희 선수가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죠. 맞습니다. 여기 뭐 KB는 지금 박지수 없고 허예은, 김소담 없고 김민정 선수가
대표팀에 빠질 수도 있어요. 허리 부상 네. 때문에. 그러나 박신자컵에도 못 나온다. 맞습니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뭐 이윤미 선수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양지수 지금 김한수 감독이 기대주죠. 수비형 식스맨을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이해주, 박지은, 최지선 괜찮은데 엄서희 선수가 가장 기대할 만하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저희 위에 이렇게 나갈 텐데 U18 선수들이나 대학 선발 그리고 KCA 라이프 선수들의 명단도 일단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역시 우리 원성인 기자가 꼼꼼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U18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 어떤 선수 나오는지 대학 선발에는 어떤 선수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KCA 라이프 보시면 여기 뭐 대표팀 7명 있는데 이 선수들 나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제 드디어 이 얘기를 해야죠. 네, 대표팀 평가전 한번 평가를 좀 낱낱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 2차전 승리를 갖다 거뒀어요. 1차전은 56대 55 1점 차로 승리를 갖다 거뒀고 2차전은 71대 66 연장 혈투 끝에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자 지금 이렇게 팬들의 어떤 분위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박지수의 공백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다. 맞습니다. 불만족스러웠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많이 노출된 평가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1차전, 2차전 이제 경기력을 보면 1차전 56대 55로 승리를 갖다 거뒀죠. 최희승 선수가 16득점, 강희슬, 박지현 10득점 했고 3점슛 성공률이 27% 뭐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좋은 편도 아니었고 리바운드가 완전히 뒤졌어요. 속공이 한 개밖에 없었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박지수가 없을 경우에는 트랜지션을 빠르게 하고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팀 컬러를 바꿔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어떤 방증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리바운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속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얼리 오펜스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박혜진이 22득점, 강희슬이 15득점을 했는데 그리고 3점 성공률은 35% 그리고 리바운드 12개 뒤졌고 속공 성공 6개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좋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속공 성공을 높이면서 트랜지션을 굉장히 좀 강화를 했다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의존도가 지금 이제 박지수가 빠졌는데 박혜진, 강희슬 쪽으로 갔다. 그리고 뭐 진한이나 박지현 이 선수들 괜찮았는데 이 주전 배파에 대한 어떤 주전 의존도가 좀 높았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합격점을 주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좀 전술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1차전의 공격 패턴이 좀 단순했다. 3쿼터 이후 라트비아가 스위치 디펜스로 한국의 공격을 무력화, 외곽 찬스를 만들기 쉽지 않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진짜 너무 이게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스위치 디펜스. 이 라트비아의 스위치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 저는 이 라트비아가 쉽게 스위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센터진의 역할이 너무 제한돼 있었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이드 공격이 거의 1차전에 배제됐어요. 1차전에 센터진의 총 득점이 4점입니다. 김소담이 한 골 넣었고 저기 신한 선수가 한 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총 4점. 득점이 센터진의 득점이 4점이다. 그러면은 거의 센터진의 인사이드 공격이 거의 없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너무 밖에서 너무너무 쉽게 마음 편하게 스위치를 그냥 투닥투닥 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오히려 외곽 쪽에까지 이제 찬스가 안 나오는 좀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됐고 그래서 그 센터진의 공격에 대해서 저는 좀 감히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은 솔직히 1차전은 대표팀의 이런 유기적인 경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은행 3명에 나머지 우리은행 3명이 이렇게 스윙맨으로 뛰고 나머지 1번이랑 5번은 그냥 돌아가면서 돌려막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개성 있는 1번들 5번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수들의 개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우리은행 가운데 3명이 있는 뭐 박혜진, 김단비, 최희샘 혹은 박지현 이 선수들의 좀 프리랜스 오펜스에 의존을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1차전 MVP가 최희샘이었고 2차전 MVP가 박혜진이었잖아요. 이거는 전 단순한 우연이 아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공격 틀 자체가 그 보면 박지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넣어줄 수가 없고 2대2 공격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너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메인 볼 핸들링을 하는 선수가 뭐 가드가 아닐 뿐더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단비가 잡거나 또는 뭐 박지현이 잡거나 이렇게 했을 때 2대2 공격 자체가 많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맞습니다. 어떤 공격을 주로 하느냐면 오프더볼 스크린. 그러니까 볼이 없을 때 스크린을 받아서 공격자가 돌아 나오면서 패스를 받아서 슛을 하거나 돌파를 하거나 거기에서 옵션을 찾는 그런 공격 패턴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한 70% 이상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버더볼 스크린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 오픈 찬스가 나면 되는데 라트비아가 그냥 스위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 약속되는 움직임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상황적인 어떤 그 옵션들을 캐치를 해서 하는데 그게 체이셈이 가장 좋았어요. 1차전에. 그럴 만한 이제 능력이 있는 선수. 그래서 16점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공격을 이렇게 본다면 그런 공격들만 있으니까 좀 단순해 보이는 거고 골 밑에 있는 골 밑과 이제 외곽이었던 공격이 외곽 중심으로 그 분배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 즉 이제 공격 자체가 단순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라트비아 스위치 디펜스는 월드컵 나갔을 때 그 강호들의 어떤 스위치 디펜스에 비하면 한 5% 떨어집니다. 게다가 라트비아 이제 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그 장대수 반에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 디펜스가 효율적으로 일어났을 때 과연 한국의 그런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쉽지 않죠. 저는 정말 이게 감독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함께 정말 없는 뭐 선수들도 아프고 많이 없는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온 그거였지만 한 포지션 정도는 왜냐하면 1번이나 5번 선수들이 이렇게 막 사실 그 말씀하신 그런 유기적인 그런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선수들 외에도 예를 들어 뭐 신지현 선수의 아이솔, 뭐 허예은 선수의 피켄롤, 그 리그에서 가장 이제 선수들이 자신 있어하는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수삼 선수의 피켄팝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한 포지션 정도는 정말 필살기나 가서도 경기가 많잖아요. 월드컵 가서도 그 한 포지션을 위해서 한 번씩은 좀 연습을 해봐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런 거죠. 유승희 선수도 그렇고 허예은 선수도 그렇고 나와서 픽게임을 한 번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유승희 선수는 뭐 나오질 못했고 1차전에서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윤예빈이나 또는 허예은 선수 이런 선수들에 대한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죠.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격 틀을 그렇게 잡고 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약간 로테이션 수비에서 조직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고. 그렇습니다. 그 박진수가 없기 때문에 골밑은 당연히 저쪽 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정세빈 감독도 잘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로테이션을 더블 팀해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습니까? 뭐 엑스포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그 로테이션 밥 엑스포는 이제 4번 자리 그러니까 4번 자리에 있는 선수가 들어가고 이제 로테이션 돌리는 걸 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더블 팀의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서 더블 팀이 딱 들어갔을 때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위크 사이드에 있는 4번 자리에서 딱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중앙이나 45도에 있는 그 외곽 자원이 들어와서 이제 돌리는 그런 형태.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개투라는 거는 이제 공격자 2명이 있을 때 수비자 1명이 같이 경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경계를 하는 거죠. 부분인데 근데 그게 굉장히 원활치 않았단 말이에요. 전반에도 그렇고 후반에도 그렇고 라트비아가 볼을 넣었을 때 더블팀이 딱 들어갔을 때 외곽에 찬스가 쉽게 생기는 그러면서 우리 국내 로테이션이 선수들이 겹쳐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선민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제 선수들이 국제 경험이 미숙하고 로테이션 수비 두 가지를 갖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선수들이 깜빡깜빡한다. 그래서 박지수의 공백은 매우 힘들고 이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선수들이 깜빡깜빡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선수들이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경험이.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거 계속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그 완성도는 일단 높여줘야 될 것 같아요. 수비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성도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저는 생각해 이제 로테이션 수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1차전에 그 경기 막판에 나왔던 지역 방어가 잠깐 나왔었어요. 허예은 선수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키가 작다 보니까 이제 지역 방어를 좀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방어가
준비된 지역 방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좀 즉흥적인 임기응변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수비 그 마지막 판에 좁혀졌잖아요. 허연 선수가 들어갈 때 10점이었는데 허연 선수가 들어가고 좁혀졌어요. 10점이 다 까먹었죠. 근데 이거는 정말 쉴드가 아니고 허연 선수가 들어가서 좁혀진 게 아니고 그 지역 방어의 선수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당황해가지고 살짝 말리는 느낌. 예, 그래서 말려서 이게 좁혀졌어요. 그리고 결국 허연 선수는 나오고 그렇게 좀 됐는데 접전이 됐는데 이건 저는 허연 선수의 문제라고 진짜 쉴드가 아니고 허연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도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틀의 문제죠. 예, 수비 전술에 대해서. 네. 심지어 허연 선수는 그때 마침 작은 선수가 있었어요. 네. 라트비아에. 그래서 네. 그 선수를 상대로 대인 수비를 괜찮게 또 해가지고 좀 그런 것들. 그리고 다행히도 제 평가전을 통해서 이런 약점을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제일 잘 아셨겠죠. 그래서 그렇죠.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은 72대 66 그 경기력이 조금 더 좋긴 했습니다. 좀 더 좋긴 했는데 그 저희가 1차전에 지목했던 그 틀 자체가 물론 바뀌기 힘들죠. 그 다음날 게임이니까 그대로 이제 게임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높아졌고 그 연장 혈투까지 가서 70대 66으로 승리를 거뒀고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박혜진이나 강희슬이 좋았는데 나머지 선수 진한 선수도 제 역할을 했고 박지현도 괜찮았어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내외곽에서 좀 버텨줘야 박지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나머지 허예음, 유승희, 윤예빈 이런 선수들 활약은 좀 미비했죠. 네. 저는 이제 딱 또 생각이 드는 게 감독님께서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선수들이 몸이 우리은행 선수들 말고는 몸이 안 돼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에는 선수들이 1차전부터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리그 후반기에 마냥 굉장히 이제 진짜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플레이오프나 이때쯤. 그때 선수들이 리그 후반기에 보이는 이제 개개인만의 그런 버릇들이 막 있거든요. 네네. 힘들 때 나오는 버릇들. 그렇죠. 근데 그게 1차전부터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워낙 이제 그 시절에는 훈련도 정말 빡셌고 지금보다 훨씬 빡셌죠. 그리고 감독님께서 너무 이제 선수 때 좋은 정말 레전드였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이제 체력이나 이런 모든 기준이 좀 조금 높으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또 선수 구성도 다르고 시대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그런 체력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조금 낮춰주시고 선수들한테 조금 이제 휴식 같은 것도 조금 주시면서 이래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좀 이제 그러니까 강강강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강약강으로 좀 나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거지 뭐 정세민 감독의 최연학 코치가 잘 이렇게 조절을 하겠지만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체력도 체력이 정말 강철 같아가지고 그 선수들이 많이 뛰면 좋겠죠. 근데 그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주전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고 그래서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특히 박시주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는데 로테이션은 잘 안 됐어요. 사실 맞습니다. 1차전, 2차전 볼 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다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체력적인 문제, 기량적인 어떤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공격의 틀, 그 수비의 틀을 좀 약속된 플레이를 좀 더 많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선수에게 좀 더 명확한 롤을 부여를 하고 거기에서 이 선수가 로테이션이 됐을 때 어떤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틀을 로테이션을 명확하게 그 틀을 명확하게 부여를 해서 그런 팀컬러를 만들어 간다면 설사 뭐 미국이나 벨기에 여기 뭐 중국도 있고요, 보스니아도 있고 한데 이 팀들한테 뭐 10점, 20점 줘도 우리 농구만 하면 그렇죠. 그렇게 큰 비난은 없을 거예요. 올림픽 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올림픽 때 심지어 잘했고요. 근데 지금 라트비아 1, 2차전에서 이렇게 봤듯이 라트비아는 사실은 일본과 평가전을 가졌는데 여기 또 주요 선수 2명이 또 빠졌습니다. 왜냐면 유럽 리그 뭐 그 조정 때문에 빠졌고 또 부상으로 못 나온 선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온 선수들이 1.5군 또는 1.67군인데 맞습니다. 이 팀들은 분명히 더 수준이 높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체력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이렇게 딱 베스트 5로 간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전할 가능성이 많고 왜냐면 한계가 있으니까 많고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괴롭히고 약속된 플레이로 우리의 어떤 공격을 좀 더 한다면 저는 전력 자체가 우리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히 질 확률이 엄청 높고 뭐 10점 차 이상 질 수 있지만 좀 더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정상민 감독과 최윤학 코치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롤을 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그 외부적으로 평가전을 유치한 거는 국내에서 평가전 유치한 건 정말 너무 좋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심판을 봤잖아요. 세 분이 오셨잖아요.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한국인 있는 연맹 심판이 아니고 국제 심판 분이셨죠. 두 분이 국제 심판이었는데 한국 심판이었는데 제 기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진짜 주관적인 시점에서는 뭐 홈콜이 한국에서 열리다 보니까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그런 거야. 당연히 뭐 농구 경기에서 있는 거고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아쉬웠던 거는 저는 트래블링 콜. 트래블링이 1차전부터 분명히 피바에 가면은 트래블링에 걸릴 거 심지어 피바까지 아니고 올해 WKBL 트래블링 룰이 강화됐잖아요. 여기서도 걸릴 게 몇 차례나 보였는데 안 불렸어요. 안 불렸어요. 제가 이거 혹시 좀 잘못 봤나 해가지고 다른 이제 농구인 분들한테도 몇 번 이제 확인을 들었는데 확실히 덜 불렸대요. 덜 불렸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평가전이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자리잖아요. 저희 전력, 상대 유럽의 어떤 강호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연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선수들도 인지를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팀 평가전 사상 최초의 대표팀 평가전 국내 대표팀 평가전이라 그래서 기사도 좀 나오긴 했는데 간중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 프로모션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안 되면 그건 WKB에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해마다 남자 농구든 여자 농구든 프로모션 평가전 국내에서 열리는 거 정말 너무 잘한 건데 여기에 대한 프로모션은 진짜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서 홍보 부족이거든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차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짧게 휴식을 갖다 취했고 지금 이제 12명으로 엔트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소희 선수 지금 코로나, 그 다음에 김민정 선수 허리 부상 있고요. 최희선 선수가 2차전을 못 나오는데 1차전 발바닥 그 부상 고질적인 부상이 있는데 그거 지금 정밀 검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스태프에서는 떨어지지 않은 선수에겐 전화 연락 안 하겠다. 즉 이제 전화 연락이 안 오면 그대로 합류하면 되고 떨어지는 선수에게는 전화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선수들 아주 다 폰만 잡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22일인데 오늘쯤 나올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다 뭐 12명 엔트리 지금 그렇게 되면 3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김태현 선수가 떨어질 것 같고요. 김태현 선수는 고정적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소희 선수도 가능성이 좀 부족하긴 하고요. 김민정 선수의 뭐 허리 부상 여부, 그리고 최희선 선수의 부상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박신약컵이 조금 있으면 또 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신약컵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아마 한창 하고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또 좋은 내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